열심히 일하다가 바로 붙잡혀서 안타깝긴 하지만 미안하다. 머리를 일단 떼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또 양봉장에서 인사드립니다. 얼마 전에 구독자 수가 1000명을 넘어서 간단하게 감사 인사라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찍고 있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다이어트 콜라 먹는 꿀벌 이런 게 조회수가 많이 나올 줄 알았는데 제 거에서 조회수가 10,000 넘은 영상이 둘 다 이제 꿀벌응에 관련된 것, 그것도 이제 제가 주로 하는 실험 관련 내용인데 걔네가 조회수가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유튜브를 좀 학구적인 쪽으로 가야 되나? 근데 학구적인 걸로 가면 끝이 없는데 재미도 없고, 그래서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재미없는 영상도 많이 봐주시고 구독 눌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영상에 있던 댓글 몇 개에 대한 답을 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제가 어떤 전공인지 여쭤보시는 분이 많았어요. 뭐 생물학 전공이냐 아니면 뭐 하는 사람이냐 이런 거였었는데, 네, 일단 저는 농대를 나왔고요. 곤충학 박사입니다. 그래서 농학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2021년에 이제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나서 한 1년 반 정도 한국에서 박사후 연구원으로 근무를 하다가 지금 미국으로 넘어와서 똑같이 연구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졸업 주제가 꿀벌이라서 사실상 꿀벌 박사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제가 대학원 2년차 때부터인가 꿀벌을 했으니까 이제 꿀벌 연구한 지 한 7, 8년 정도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사 졸업 주제로는 극미량의 살충제가 꿀벌한테 어떻게 악영향을 끼치는지, 살충제가 많으면, 살충제에 노출이 많이 되면 그거는 꿀벌들한테 당연히 악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연구한 거는 정말 적은 양의 노출이 되더라도 그 농약이 이제 꿀벌들한테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주제로 박사 학위를 땄고요. 그러면 이 유튜브가 양봉 유튜브냐? 또 그거는 아니고, 제가 꿀벌을 공부했지만 그 외에도 다양한 곤충들도 공부했었기 때문에 꿀벌 말고 다른 곤충들에 대해서도 좀 다루고자 합니다. 당장 지금은 이제 꿀벌응에 관련된 실험을 하고 있지만 올 가을부터는 아마 제가 모기 실험도 좀 하게 될 것 같거든요. 그럼 이제 모기에 대해서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웃겼던 두 번째 질문이, 이제 어떤 분이 제가 말투가 특이하다고 혹시 일본 사람인가요? 라고 물어보신 분도 있고, 또 다른 분은 저보고 연변분이냐고 물어보신 분도 있는데, 네, 보시는 바와 같이 저는 그냥 한국인이고요. 그냥 유튜브 할 때 긴장해서 말투가 좀 다르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제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 제 말투가 좀 단조롭기도 하고 설명을 너무 많이 하려다가 보니까 좀 지루할 수 있는데 잘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또 열심히 영상을 찍으러 지금 꿀벌한테 가보겠습니다. 네, 벌통 앞에 왔습니다. 제가 물 들어올 때 노졌겠다고 오늘은 사실 양봉장에서 뭐 잡을 거나 실험할 게 없거든요. 근데 일단 영상 찍겠다고 왔는데, 사실 그 꿀벌 애벌레 먹방에서 이미 조회수는 다시 망한 것 같긴 하지만, 네, 한번 잘 해보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거는 일벌들이 벌통 안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드릴까 해요. 꿀벌을 나누는 방식에 다양한 기준이 있는데, 예를 들면 성별로 나눌 수 있겠죠? 당연히 암컷이랑 수컷으로 나눌 수 있고, 암컷에는 여왕벌과 일벌, 그리고 수컷에는 숫벌이 들어가게 되죠. 그거 말고도 이제 꿀벌은 진사회성 곤충이기 때문에 계급이 있어요. 계급으로 나누게 되는 게
여왕벌과 일벌, 그리고 숫벌은 숫벌 그 자체로 계급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벌은 암컷이면서 동시에 계급 자체가 일벌인 셈인 거죠. 그리고 또 일벌은 본인이 하는 역할, 본인이 하는 업무에 따라서 또 이름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보통 집에서 일하는 꿀벌을 내역봉, 그러니까 내역 안에서 일을 한다 해서 내역봉이라 하고, 밖에서 일하는 꿀벌을 외역봉이라고 해요. 그래서 내역봉과 외역봉은 벌통의 조건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보통 나이가 듦에 따라서 내역봉에서 외역봉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꿀벌을 일벌을 그 두 가지로 나누는 것뿐만 아니라 내역봉 내에서도 다양한 직업이 있고, 그리고 외역봉 내에서도 다양한 업무가 있어서 그거를 오늘 하나하나 설명해 드릴까 합니다. 일단 내역봉부터 한번 봅시다. 아니, 내역봉보다 먼저 성충이 되기 전 상태를 보면, 일벌은 알에서부터 성충이 되기까지 총 21일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알에서 3일 동안 있고, 그 알에서 애벌레가 된 후에 6일 동안 먹이를 먹으면서 성장을 해요. 그 이후에 번데기가 되고, 번데기 상태에서 뭐 한 9일 정도 더 있으면 이제 성충이 되는 건데, 그 일벌과 여왕벌이 유전적으로 같다는 거는 다들 잘 아시는 사실일 텐데, 그리고 또 로얄 젤리를 먹어야지 여왕이 된다, 이런 것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아는 거랑 조금 다른 게, 사실 일벌들도 로얄 젤리를 먹거든요. 일벌들도 유충일 때 로얄 젤리를 먹어요. 근데 일벌 같은 경우에는 3일 동안만 로얄 젤리를 먹고, 그 이후에는 워커 젤리라고 해서 로얄 젤리에다가 꿀이랑 화분 떡, 그러니까 꽃가루 같은 거를 섞은 거를 이제 같이 먹거든요. 그렇게 다른 거를 3일을 먹게 되면 이제 일벌이 여왕벌이 아니라 일벌이 되게 되는 거고, 반면에 여왕벌은 6일 동안 로얄 젤리만 먹고 자라서 이제 여왕벌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21일이 지나서 갓 태어나는 꿀벌 일벌을 보면 뽀송뽀송해 보이는 애 보이시나요? 네, 꿀벌의 등, 그러니까 가슴 쪽 등을 보면 털이 뽀송뽀송 하잖아요. 근데 이것도 나이에 따라서 달라요, 슬프게도. 그래서 갓 태어난 일벌들은 되게 하얗고 뽀송뽀송한 털이 있는 반면에, 나이가 들수록 이제 그 털이 점점 벗겨지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어린 일벌을 구분할 수 있는데, 여기 진짜 어린애 있다. 여기 얘 보이시죠? 가운데 있는 애. 얘가 진짜 어린애거든요. 지금 몸도 제대로 잘 못 가누고 있는데, 다른 애들보다 훨씬 하얗고 털도 심지어 좀 젖어 있는 느낌이에요. 아직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좀 더 말려야 되는 상황인 건데, 얘 같은 경우는 거의 쏘지도 못하거든요. 이렇게, 얘처럼 갓 태어난 일벌 같은 경우에는 일단 꿀장에 머리를 박고 꿀을 열심히 먹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회복을 한 후에, 그때부터는 이제 집안 청소를 하기 시작해요. 자기가 나왔던 이제 번데기 방이나 아니면 다른 애들이 나온 번데기 방에 이제 잔해 같은 게 남아 있거든요. 그런 거를 치우는 역할을 이제 갓 태어난 꿀벌들이 하게 되고, 그 이후에 이제 한 3일 정도 지나서부터는 얘네가 하인두샘이라고 해서 꿀벌의 머리 쪽에 있는 그런 샘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꿀벌들이 로얄 젤리를 생성할 수 있는데, 이 하인두샘이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꿀벌 애벌레나 아니면 여왕한테 먹이를 주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 소비를 보면 애벌레들이 되게 많은데, 영상에서는 잘 안 보일 것 같네요. 아무튼 이 애벌레들을 모두 어린 일벌들이 돌보게 되는 거고요. 한 3일에서 14일 차 정도 되는 일벌들이 돌보게 되는데, 꿀벌 애벌레 한 마리가 성충이 되기까지 다른 일벌들이 한 5,000번 정도 방문을 한다고 해요.
그렇게 5,000번 정도 방문을 하고 먹이 주는 과정은 한 2,000번 정도 된다고 하는데, 네,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해서 일벌들이 애벌레를 키우고 이제 일벌 하나가 평생 한 2~3마리 정도의 애벌레를 성충으로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 하얀 게 다 지금 애벌레고요. 그래서 이제 꿀벌 일벌들이 하인도샘에서 나오는 로얄 젤리를 일벌들 유충원들한테는 3일간 주고, 그 이후에는 이제 여기 꽃가루 가져온 애 보이시나요? 이런 꽃가루랑 꿀을 섞어 가지고 먹이를 마저 주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3일부터 14일 정도 차까지는 일벌들이 애벌레를 열심히 키우고, 그리고 뭐 한 5일, 6일 정도 차부터서는, 네, 그리고 일부 일벌들은 이제 시녀벌로서 간택을 받아서 여왕벌을 돌보는 역할을 하거든요. 여왕벌은 알을 낳는 거 외에는 이제 아무것도 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똥 싼 거를 치우고 뭐 먹이 주고 이런 모든 거를 주변에 있는 일벌들이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시나요? 지금 여왕벌 주변을 둥글게 일벌들이 둘러싸는 걸 보실 수 있는데, 얘네가 이제 다 먹이 주고 몸 씻겨주고 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중요한 역할이, 이제 여왕 페로몬이 있거든요. 이게 퀸 만디블러 페로몬이라고 해서 큰턱샘 페로몬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는데, 이제 여왕이 그 페로몬을 뿜으면 그게 뭐 원피스에서 패기처럼 이제 꿀벌 전체한테 한 번에 퍼지는 게 아니라 그 근처에만 퍼지게 되거든요. 이거를 주변에 있는 시녀벌들이 받아가지고 다른 일벌들한테 퍼뜨리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여왕벌 주변에는 이렇게 늘 시녀벌들이 모여 있고요. 네, 그래서 내역봉의 역할 중 이런 시녀벌이 있고, 또 중요한 거 하나가 이제 집을 만드는 일이죠. 꿀벌의 집은 이제 왁스로 만들어지는데, 꿀벌의 이제 배 쪽에 보면 왁스샘이 있어서 거기서 비늘처럼 생긴 왁스를 만들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본인의 큰 턱으로 떼서 그거를 씹어서 이제 벌집을 만들게 되는데, 그게 가지고 있는 애가 있으려나 모르겠네요. 한번 봅시다. 얘는 없고, 왁스 비늘을 가지고 있는 애가 잘 안 보여서 얘는 사진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렇게 집 짓는 역할이 있고, 그리고 좀 더 나이가 들면 이제 외역봉이 가져온 먹이를 저장하는 내역봉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외역봉이 꿀을 가져오면 그 꿀을 먹었다 뱉었다 하면서 소화 효소를 넣고 농축을 시키기도 하고, 아니면 날갯짓을 해서 증발을 시켜서 농축을 하기도 하고, 또 아까 꽃가루 가져온 거 보셨죠? 외역봉이. 그런 꽃가루를 차곡차곡 이제 벌집 안에 쌓아요. 보면 이 안에 지금 좀 노란 거 보이시나요? 이게 이제 꽃가루로 쌓아두고 있는 건데, 꽃가루를 얘네가 바로 먹는 게 아니고 약간 발효를 시키거든요. 그래서 꿀벌들이 자기의 침도 좀 넣고 그 다음에 꿀도 좀 넣고 해서 며칠간 발효를 시켜서 만든 거를 얘네가 이제 비브레드, 이제 꿀벌 떡이죠. 네, 그거를 만들어서 숙성이 어느 정도 되면 이거를 일벌들한테 먹이거든요. 이런 역할을 이제 내역봉 중에서 좀 더 나이가 든 내역봉이 맡고 있습니다. 네, 벌통 내부에서 하는 일은 이 정도가 있고, 내역봉이 나이가 들면서 슬슬 바깥 활동을 준비를 하거든요. 그 일 중 하나가 일단 벌집 청소와 관련된 건데, 벌집 안에 있는 잔해 아니면 꿀벌의 사체 이런 거를 밖에다가 던지는 역할. 근데 이것도 내역봉과 외역봉의 살짝 중간 정도인 애들이 하고요. 특히 이제 한 14일 정도, 태어난 지 14일 정도가 지난 이후부터는 가드비라고 해서 경비벌로 되는 일벌들이 일부 있어요. 그 벌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벌집 입구 쪽에서 지키고 있다가 저와 같은 침입자가 오면 이제 경고 페로몬을 뿜어가지고
일벌들한테 여기 침입자 있다 이런 걸 알려주고 아니면 공격을 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경비벌들이 보통 입구 쪽에 있기 때문에 꿀벌을 볼 때 벌통 입구에서 보면 안 되고 보통 뒤에서 많이 보는 거고요. 그렇게 해야지 잘 쏘이지 않거든요. 그게 14일차부터 하는 거고, 그때쯤 해서 이제 내역봉들이 유희 비행이라는 걸 해요. 그게 어떤 거냐면 이제 벌을 조금이라도 키워보신 분은 알 텐데, 벌통에 분명 그만한 숫자가 없는데, 그러니까 벌통의 꿀벌 숫자에 비해서 벌집 앞에서 엄청나게 많은 벌들이 날아오르고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걔네가 이제 뭐 그렇게 하는 이유가 내역봉들이 집을 기억하기 위해서예요. 이제 집의 위치를 기억하기 위해서 일정 나이대의 내역봉들이 한 번에 밖으로 나와서 이제 집 근처를 날면서 우리 집 근처에 뭐가 있지? 여기에 이런 나무가 있고 여기에 저런 돌이 있네? 그러면 이거랑 이게 있으면 우리 집이구나 하는 위치를 기억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그 유희 비행을 거치지 않은 꿀벌을 잡아다가 이제 멀리 던져두면 걔네는 집에 돌아올 수 없거든요. 집의 위치를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네, 그런 유희 비행을 하고 나면 이제 꿀벌들이 외역을 할 준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외역벌들은 보통 21일차 정도부터 시작을 해요. 왜 나이 들어서 힘든 일벌이 밖에 나가고 젊고 쌩쌩한 일벌들이 안에서 일하냐 이런 거를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다 꿀벌이 극도의 효율충이라서 그렇습니다. 왜냐면 내역을 하면서는 꿀벌들이 거의 죽을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살날이 창창한 어린 일벌들이 집안에서 일을 하고, 외역을 하다 보면 이제 뭐 천적이 엄청 많잖아요. 새한테 먹힐 수도 있고 다른 곤충들한테도 먹힐 수 있고 뭐 거미가 먹을 수도 있기 때문에 죽을 확률이 높아지는데, 이제 따라서 많이 살아서 어느 정도 죽어도 되는 나이 많은 꿀벌을 밖으로 내보내는 거죠. 근데 이렇게 꿀벌은 죽을 때까지 불임을 당하게 되는데, 어쨌든 외역봉으로 되면서 꿀벌들의 몸에도 조금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내역봉이 외역봉보다 몸무게가 한 1.5배 정도 더 많이 나가요. 왜냐면 내역봉 같은 경우에는 이제 꽃가루 같은 단백질 원을 많이 먹어서 로얄 젤리도 생산하고 왁스도 만들어내고 해야 되기 때문에 몸 안에서 그런 거를 만들어내는 조직이 상당히 크거든요. 이거 이따 설명드릴 텐데 뭐 지방체라는 조직도 크고, 아까 말씀드렸던 로얄 젤리를 생성하는 인도화샘이라는 조직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몸무게가 많이 나가요. 근데 외역을 하려고 이제 전환을 하는 과정에서 얘네가 나이대 몸무게가 많이 나가면 에너지만 더 많이 소비하니까 몸에 있는 장기들을 최소화를 합니다. 그래서 뭘 생산하는 장기 같은 거는 다 퇴화를 시키고요. 그리고 실제로 외역봉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백질성 먹이를 전혀 먹지 않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이거예요. 사람들한테 너는 이제 다 컸으니까 뭐 고기도 필요 없지? 단백질 필요 없지? 그러니까 너는 그냥 밥만 먹고 일해. 이런 느낌으로 이제 외역봉들은 단백질의 주 공급원인 이제 꽃가루를 먹지 않고 오로지 꿀만 조금씩 먹으면서 이제 일을 하게 되는데요. 대신에 날개 근육 같은 경우에는 더 발달해서 더 잘 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이번 영상이 될지 다음 영상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꿀벌을 해부를 해서 이제 내역봉과 외역봉의 기관의 차이 같은 거를 좀 보여드릴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내역봉 한 마리를 일단 잡아가겠습니다. 네, 그렇게 필요 없는 기관이 퇴화되고 반면에 날개 근육은 발달해서 외역봉이 되면 밖에 나가서 하는 일이 당연히 꿀과 꽃가루를 가져오는 일, 그리고 물, 수분도 중요하죠. 하고 또 다른 일로 프로폴리스 같은 것도 이제 채취를 해서 오거든요. 프로폴리스는 이제 식물의 진액에서 얘네가 가져오게 되는데, 이제 그런 일을 죽을 때까지 하게 되는 거죠. 지금과 같은 한창 여름철일 때는 그래서 꿀벌 성충의 수명이 한 달에서 뭐 많아봐야 2달이 채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외역봉이 되는데 21일이 걸리니까 그 이후로 외역봉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은 한 2-3주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죠.
그 사이에 이제 꿀벌들은 날개도 점점 닳고 체력도 없어지고 하면서 죽기도 하고 아니면 다른 천적들한테 잡아먹혀서 이제 집에 못 돌아오게 되는 거죠. 꿀벌은 또 끝까지 극한의 효율충이기 때문에 곧 죽을 것 같은 일벌들은 더 이상 집으로 돌아오지 않고 바깥에서 뭐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면 집 안에서 죽게 되면 이제 그 시체를 치우는데도 노동력이 들기 때문에 아예 밖에서 죽는 거를 선택을 해요. 그래서 벌통 입구를 구경하다 보면 이제 꿀이 들어있는 건 확인할 수 없지만 꽃가루 같은 경우에는 꿀벌이 이제 뒷다리에 폴론백 베스킷인가 해서 뭐 화분 꽃가루를 뭉쳐 놓을 수 있는 이렇게 갈고리 모양의 구조가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이제 꽃가루를 꿀과 살짝 섞어서 잘 뭉쳐서 이제 집에 가져오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방금 또 지나갔는데 이제 개를 한 마리 잡아서 외역봉 대표로 해부를 해서 비교해 보겠습니다. 물론 이미 실험했었던 죽어있는 애로 하면 뭐 꿀벌을 죽이지도 않고 가장 좋겠지만 아무래도 살아있을 때가 꿀벌 기간이 가장 신선해서 해부하기에도 용이하고 제가 또 그 살아있을 때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아쉽지만 한 마리씩만 좀 희생을 하겠습니다. 네, 한 마리 잡았고요. 네, 내역봉과 외역봉을 다 잡았으니까 이제 실험실로 가서 해부를 해서 꿀벌의 구조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